우리가 늘 마주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죠. 이곳 24시간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 긴장감의 연속이랍니다. 알았어. 아팠어. 이야, 루비 가자. 어우, 가자. 특히 이렇게 응급으로 내원한 동물 환자의 경우인데 반려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2kg예요. 아이고, 교통사고 추정으로 구조돼서 온 아이고요. 원래 유기동물로 왔었는데 안에 내장 칩이 있어서 보험 보호자 찾고 일반 환자로 전환해서 보호자 상담 끝에 이제 CT 찍고 수술하기로 했어요. 교통사고와 같이 외부 충격이 클 경우 영상 진단을 통해 손상 부위를 파악하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CT를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바이탈이 불안정할 때는 바이탈 안정할 때 기다렸다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초음파 통해서 파열이 있는지 폐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CT 검사를 통해 외상 부위 상태 확인 및 이로 인한 복강 내 손상은 없는지 전신 골절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데 복벽을 기준으로 이쪽에 복강 안쪽에 가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단순 봉합만 하는 것보다 이제 복병의 디펙트 부위를 찾아가지고 그걸 좀 같이 묶어줘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CT 검사 결과 반려견의 경우 피부와 피하만 찢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복벽까지 파열된 상태로 손상 부위 확인 후 봉합을 해야 한다는데요. 검사가 끝나고 곧장 응급수술에 들어가는 반려견. 육안으로도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제 왼쪽 옆구리가 창상이 너무 심해서 복막이 약간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지방 조직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복막은 복부 내장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복막이 파열됐다는 건 내장을 서로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무너진 상태라는 건데요. 여기가 방광이 엄청 차 있대요. 오줌 쌀지도 모른다 해서 오줌 싸는 거 한 번도 관찰 안 됐냐? 됐어요. 됐어, 쌌어? 네, 썼어요. 혹시 신경 문제 봐야 돼? 네. 넓지는 않지. 반려견 CT 검사 상태를 체크하며 수술 준비에 들어가는 의료진들. 깊이는 좀 복벽 바깥쪽까지 좀 먹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벽 유연성이 좀 끊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병변이 앞쪽에 있을 것도 같아요. 넓이는 괜찮죠? 복벽이 파열되면서 CT상 복벽 연속성이 끊어져 보이고 가스 음영이 확인될 수 있는데 반려견의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파열 부위가 앞쪽에 있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한 4cm 정도 돼가지고 아마 그쪽이 4cm? 네. 앞뒤로 4cm 정도 돼서 여기가 심장이라든지 다행히 내부 장기 손상은 없었지만 호흡막강 열렸는데 이쪽에. 그래서 후 복막강 파열로 창상 부위가 깊은 만큼 많은 양의 염증성 삼출물이 배출될 것으로 보여 배액관을 장착하기로 하는데요. 배액관 장착 과정을 살펴보면 배액관 한쪽 끝은 환부에 위치시키고 반대쪽 끝은 피부 밖으로 나오도록 고정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환부로부터 원활히 염증성 삼출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생사가 오가는 반려견 교통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무엇보다 반려견 교통사고의 경우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옆구리에 이제 창상 자체가 상당히 깊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드레인 장착을 했기 때문에 함출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서 매일매일 드레싱 처치하고 항생제 처치하면서 볼 것 같아요. 삼출물은 일반적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보통 3일 이내에 배액관을 제거하게 되는데 과도한 삼출물 배출은 치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마취 상태에서 이 수술 끝나면 하면서 같이 제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옆구리 찢어진 곳은 상처가 되게 깊은데 다행히 좀 큰 수술이지만 지금 봉합을 잘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CT를 저희가 이 복강만 찍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눈 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리도 다 찍었잖아요. 풀로 CT를 다 찍었잖아요. 근데 너무 CT상으로 소견이 너무 안 좋아요. 네, 한 일주일 있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 일주일 있다 지켜봐도 사실상 그때 가서 또 마취하고 안구 적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 아예 한꺼번에 안구 적출을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오는데 전화 드렸어요. 네, 이따 수술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수술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어 진행된 안구 적출술. 보호자님께서는 이제 안구 적출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예상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 통해서 CT 결과가 이러하니까 안구 적출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수술 진행한 상황입니다. CT상 좌측 안구의 후방 복막 파열 및 수정체 탈구로 안구 적출이 권고되는 상황. 반려견의 눈 구조와 역할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동체 시력이 탁월하고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뒤에 있는 사물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녹내장, 각막천공, 포도막염 등 다양한 안질환이 종종 발생하는데 치료의 단계를 넘어 시력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실명한 상태로 염증 또는 통증을 유발할 경우 그리고 수술하는 반려견과 같이 외부 압력으로 안구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통증을 주는 안구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안구 적출술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수술 후에는 통증 및 염증 관리를 잘해줘야 추후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안구 적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며칠 이내로 이제 드레인 제거하면은 괜찮아져서요.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깬 반려견. 안구 적출 후에는 빠른 회복을 위해 배액관을 통해 삼출물을 배출해주게 되는데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 조금만 더 힘내자. 실질적으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사람 의료와 마찬가지로 이 뭐라고 그래 동물이니까 소외받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 최상의 치료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는 게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하고. 다음 이야기. 동물병원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곳저곳을 누비는 작고 소중한 반려견 한 마리. 어디가 아파서 이곳을 찾은 걸까요? 잇몸이나 귀 이런 데가 창백해지고 무실리는 또 수치가 많이 낮았어가지고 기절도 했어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창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뭐 귀? 귀가 엄청 창백하죠. 특히 혈색이 없다 보니까 생명까지 위협하는 반려견 빈혈 질환.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배초이스에서 알아봅니다.